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최근에 둔촌주공 분양권이 18억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그냥 꼬리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죠. 7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분양 입주권, 거래 건수 72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8월 거래량은 더욱 쪼그라들어서 35건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권 호가를 보면 둔촌주공 18억 7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20억 운운하면서 정점으로 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분위기죠. 심지어 16억 거래도 나왔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2억 정도 되죠. 17억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6월에 날아오를 듯 하다가 7월 19억에서 간당간당 이거 20억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18억 수준에서 딸랑 3건의 거래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건 직거래이기는 하나 12억 거래가 나왔다는 거죠. 6억 차이를 보이는데 이거 그냥 특수관계인 거래라 보면 되고요. 그래도 직전 거래가라는 기준점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둔촌주공 분양권 거래는 지지부진 하반기 집값이 본격 하락 추세를 보이면 상당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시 둔촌주공에 당첨됐을 때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겠지만 이거 이후로 집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보이게 됐어요. 이거 황금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유동성이라는 유연성이 없어지면 그냥 콘크리트 더미에 불과한 거고요. 게다가 하반기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분양권은 거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면에서 하염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거래라는 혈행의 흐름이 원만해야지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수위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분양권 거래마저도 막혀있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그냥 하염없이 나락갈 수도 있는 위험도가 크죠. 누가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분양권 들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하반기 집값이 심상치 않은 하락세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반기 확실히 꺾이기 시작한 이 지표는 매매 시장에서도 거의 거래가 뚝 끊기는 양상으로 침체가 되고 있고요. 일단 분양권은 치고 빠지는 거래인데 이렇게 회전율이 여기서부터 렉이 걸린다는 건 하반기 분양권 거래만 들여다봐도 집값은 아주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게다가 규제 완화도 절반의 성공이어서 하반기 실거주 의무 폐지가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 거래 자체는 더욱 실종이 되고 가격도 집값 2차 충격의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그냥 엄청난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둔촌주공 18억 분양권, 이 가격은 당초 분양가 13억보다 5억 정도가 높은 건데 이렇게 5억 높은 고점을 찍었다고 둔촌주공이 완벽하게 위기를 벗어나서 날개를 달았다는 건 설레말이죠. 이제 둔촌주공 당첨자들이 3개월 뒤 엄청난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11월 이제사 국회 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권에 대해서 재상정을 한다는 건데 이건 그냥 물 건너 갔다 봐야죠. 분양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해서 반색을 했던 사람들 얼굴이 썩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둔촌주공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냥 온통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선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거의 간격을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3개월 뒤 전매 제한이 풀려야 할 12월 근데 이게 되겠냐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둔촌주공의 운명은 거의 패대기 쳐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당초 둔촌주공이 분양을 마칠 즈음에 89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실히 될 거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결국 무순위 청약이 무려 4만 명이 넘는 수요가 따라붙게 됐고요. 46대 1이라는 미친 경쟁률을 찍게 됐었죠. 그리고 지난 3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에 도장을 찍는 완판 100%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조합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할 정도로 분위기 됐다 좋았습니다. 그냥 둔촌 일병 구하기가 대성공으로 끝나는 듯 보였죠.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 같았는데 이게 그냥 기약 없는 규제 완화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12월에는 가장 큰 공포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판때기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물 건너갈 수 있겠다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순위를 통해서 들어온 거의 둔촌주공 막판 무순위로 진입한 분들 피눈물의 폭풍 여파를 3개월 뒤 그대로 직격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주택법이 개정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작에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줄로 알고 진입했던 당첨자들 지금 지옥문이 12월에 열리게 생겼어요. 일단 분양권 전매기간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전매기간 조정하면 뭐하냐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소형 평수에 있는지 없는지는 다 싸들고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새빵살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의무를 이행해야죠. 아무리 전매 제한 할아버지라도 기간 축소를 해도 실거주 의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이건 분양권 자체 거래가 안 되는 거지. 12월부터 본격 분양권 거래를 기대하는 당첨자들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단 이렇게 실거주 의무를 해제해버리면 무분별한 갭투자 살아나고 역전세난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한 발짝도 협상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죠. 진작에 3월에 통과를 시킬 예정이었는데 이제서 소위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계류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 시사한다고 봐야죠. 당장 둔촌주공이 지금 정비사업 기간 중 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건물이 많이 뾰족뾰족 올라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2025년 1월로 예정이 돼 있죠. 이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일단 전매 제한은 1년으로 완화가 된다 치면 올해 12월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러나 실거주 의무 법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반드시 초소형 원룸 평수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집값 하락세와 동시에 거래가 되지 못하는 둔촌주공의 분양권 가격은 엄청난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집은 팔 수는 있는데 들어가 살아야 하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거의 둔촌주공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가 될 겁니다. 거래도 안 되는 분양권, 실거주 의무 딱지는 붙어 있어서 들어가 살아야 되고 게다가 하반기 집값 하락세 본격 시작되면 거래 안 되는 분양권은 그냥 무용지물 딱지가 되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다시 무순위 물량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 폐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도 문제입니다. 이거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행 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8% 기준에서 일반 세율 3%대로 전환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면 둔촌주공 당첨자들은 고스란히 8% 정도의 무거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 차례 정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워낙에 입장 차이가 커서 간극을 좁힐 만한 여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인 법안, 단기 보유 주택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이 부분도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요.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도 거의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은 60%, 이걸 일반 세율 6에서 45%로 내릴 계획이었는데 그냥 공중분해가 되어버릴 지경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둔촌주공 당첨자 중 다주택자들은 삼중고를 겪어야 할 피눈물을 쏟는 후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거주 해야 되지, 취득세 중과되지, 분양권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되어버리는 그냥 온 사방 얻어 터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는 하반기 집값이 확 꺾이게 되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거의 KO가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P까지 나올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조합원 분양권마저도 팔리지 못하고 가격선이 훅 떨어지게 되면 그냥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안 자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당첨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분양권 호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도 입꼬리가 올라갔던 미소는 그냥 3개월 뒤에 구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둔촌주공에 진입을 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얘기는 법안 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그 반대가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P 전전하면서 결국 이건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엄청난 폭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 분담금 문제도 걸려 있고요. 부동산원에서 다시 전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면서 분담금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아무튼 둔촌주공 진입에 성공한 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굉장히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많아서 하반기 가장 위험한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둔촌주공이 안타깝지만 3개월 뒤 정말 아비규환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거의 들이닥치듯이 둔촌주공으로 진입한 수요들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첨자들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지지부진 계속해서 뒤로 늦춰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 같네요. 아무튼 요즘 특히 조심조심 한 발씩 움직여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